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드디어 파이널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제 파이널 특강 하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공법은 사실 이 고득점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합격에 꼭 필요한 점수를 득점하자. 아마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핵심 정리를 40개를 했습니다. 핵심 1부터 핵심 40번까지. 요 내용을 숙지를 하시게 되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핵심 정리를 한 연후에 그 핵심에 관련된 문제를 2개 내지 3개 정도를 예상 문제로 해서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법을 가지고 이제 고득점을 맞을 수 없으니까 합격에 필요한 60에서 70점을 득점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반복하셔서 합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법률에서는요, 12문제가 출제가 돼서 핵심 정리를 12개 했습니다. 자, 우선 핵심 1에 보면은 이 핵심의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토법률은 대단히 구성 요소가 많죠. 그래서 일단 용어에서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기반시설 하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들어서 요 기반시설 쪽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기반시설은 도로나 공원과 같이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부터 해서 환경기초까지 7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이 7가지의 시설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종류별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교통시설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도로,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런 것들 당연히 교통이고요. 공간시설 하면은 놀러 간다, 피크닉 놀러 간다. 그래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것들이 유원지가 공간시설이 되겠고, 유통 공급하게 되면은 유통 업무를 할지 수도, 전기, 가스 뭔가를 유통 공급하지 않습니까? 또 공동구 내에도 수도관 전기선이 있으니까 공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통 공급시설이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나 공공청사입니다. 학교에 체육하러 간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지만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이렇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제, 재해를 예방하자는 얘기죠. 이제 재해 예방에서는 나머지는 방자가 다 들어가는데 요 3가지 기억하세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물이 흐르거나 물이 고여 있죠. 밑바닥이 이제 두껍게 쌓이게 되면 물이 범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밑바닥을 깎아가지고 재해를 막아주겠죠. 소위 준설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유수지나 저수지는 수위를 조절하여 수해를 막아주는 방제실이 되겠고, 방화, 화재를 예방한다. 방풍. 자, 방풍하게 되면 방화하면은 화재를 예방한다. 방풍, 바람을 막아준다. 방수, 수해를 예방한다. 사방 설비할 때 요 사자는 경사지입니다. 경사지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망을 이렇게 쳐놨죠. 이게 이제 사방 설비고, 방조, 조수 간만할 때 조자죠. 방파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방자가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없고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것이 바로 방제실이다. 이제 보건위생 하게 되면 장사, 도축, 종합의료설 한마디로 죽음 죽음과 관련된 것은 보건위생이다. 이제 환경기초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환경기초 하게 되면 더럽답니다. 더러운 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질 오염, 빗물 저장 및 이용, 폐차장 이런 것들은 더럽다. 그러니까 환경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색깔별로 헷갈리기 쉬운 걸 정리했죠. 주차장은 교통시설입니다. 그러나 폐차장이 나오죠. 폐차장은 더럽다. 환경 기초가 되겠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공공공주는 공간시설. 그러나 공공청사하게 되면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되겠죠. 수도는 뭔가를 공급하는 유통 공급시설이 되겠고, 그리고 하수도는 더럽다니까 환경 기초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어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률상 사업은 사업인데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하게 되면은 방향을 잡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친 거죠. 이건 사업이니까 집행하는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 법률상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계획 아니겠어요? 행정계획을 시행한다는 것은 공익성이 대단히 크다. 그냥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공익사업은 종류가 꽤 많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공익성이 큰 사업을, 공익성이 크다. 이렇게. 공익성이 큰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다. 그래서 공익사업 종류는 수십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익성이 큰 세 가지를 잡아냈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로가는 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이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던 거죠. 그래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다. 도시군계획설사업은 국토법을 적용받고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적용하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을 적용받겠죠. 그럼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정비사업을 벌리는 거죠. 정비사업은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것은 바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사업이 들어간다. 다시 정리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하게 되면은 우리 법률상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종류는 세 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행위였다면 허가를 받습니다만 이건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익성이 크다. 공익성이 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자, 1번 문제. 국토법령상 기반시설 종류와 그 연결로 틀리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틀리는 것. 자, 공원은 공공문화체육인가요? 공원은 놀러 간다. 피크닉이죠? 이건 공간시설이 되겠죠? 1번이 바로 틀리고요. 하천은 재해를 막아주는 방제. 폐차장은 더럽다. 환경기초. 종합의료는 죽음 관련 보건위생. 수도는 뭔가를 공급하는 유통공급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국토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 자, 기억번.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더럽다 아닙니까? 더럽다니까 이건 보건위생이 아니고요. 더럽다니까 환경기초리 되겠죠. 기억번은 탈락이고요. 자, 니은번. 공동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는 지하 공동매설구죠. 땅속에 묻는 겁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랄지 통신, 하수시설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한다. 땅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설물을 공동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건 광역시설이죠. 광자는 넓을 광자니까요. 둘 이상의 걸치는 시설도 되고 두 개 이상이 공동 이용해도 광역입니다. 둘 이상의 6인적이라 하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6인입니다. 둘 이상 6인 지역에 걸쳐 있는 시설은 광역시설이지만 맞습니다. 둘 이상이 6인 또 나오죠. 둘 이상의 6인이 공동 이용하는 것은 광역이 아니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광역은 둘 이상에 걸쳐도 되고요. 걸치지 않고 하나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두 지역이 공동 이용해도 광역이 되는 거죠.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해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용어 정의를 몽땅 다 공부하겠다. 뭐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확실히 출제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쪽과 도시군계획사업 쪽을 명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이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역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제시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순서가 어떻게 되죠?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잖아요. 요거 세 개는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요것은 이 방향에 따라 집행하는 계획이 되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방향이고요.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지역을 묶은 거죠.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했습니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 제시요. 기본계획은 6인 지역, 단일 지역이죠. 6인 지역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방향을 토대로 하여 집행 실행이 관리계획입니다.
위쪽이 상위, 아래쪽이 하위가 되겠죠. 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두 개 적을 설정해야 되겠죠. 요걸 갖다가 광역계획원이라고 하죠. 광역계획원을 지정하고 나서 이제 뭐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순서는 광역계획원을 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다. 이때 광역계획원을 누가 지정하느냐가 중요하죠. 둘 이상을 묶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맡기면 자기 동네를 위주로 묶을 테니까 그 상급자가 정해야 공정한 룰이 되겠죠. 상급자가 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광역계획관은 상급자가 정한다. 즉 시도에 걸쳤다면 상급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같은 도라면 상급자 도의사가 정한다. 어쨌건 국토부나 도의사가 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정의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방향 제시가 광역도시계획이죠. 이것은 특성을 살피면 비구속적 계획이죠. 방향 제시니까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비구속적. 그러니까 국민에게 처분성이 없겠죠. 처분성이 없으니까 국민은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 쟁송 제기할 필요가 없겠죠. 또 이것을 5년마다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헷갈릴 거예요.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광역과 기본계획하고요,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는 요거의 상위 계획이죠. 요게 하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다 관리계획에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영향을 주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근접하니까 얘가 직접적 영향을 주죠. 직접 영향을 주니까 요건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그다음 광역은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타당성 검토가 없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얘는 없다, 얘는 있다. 그래서 광역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또 이제 지금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정했고요. 일정 기간 안에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일정 기간 안에 계획이 안 만들어도 광역계획권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어렵게 나올 때 출제가 되는데요. 왜 실효되지 않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거 정했고 요걸 수립 안 했더라도 요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실효 사유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를 보겠습니다. 수립, 초안을 작성하는 거고요. 승인, 확인하는 거죠. 수립하기 전에 3단계가 있습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최초의 계획이죠. 이런 다음에 수립을 해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직후 이걸 하급자에게 송부하면 하급자가 일반에게 공고, 열람을 시키는 거죠. 일반에게. 자, 이때 이제 수립자를 좀 이따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원수가 수립한다. 얘가 수립한다면 의견은 여기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겠죠. 이렇게 이제 시장원수가 수립했으면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다? 요거의 상급자 도의사에게 받겠지. 도의사가 승인하니까 협의 심의에는 중앙자가 빠지겠지. 도의사란 지방 관청이니까요. 그럼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요걸 다시 누굴 내려줘? 시장원수를 주면 그자가 일반에게 공고, 열람. 열람은 30일 이상 시키는 겁니다. 30일. 자, 이제 만약에 시도의사가 수립했다. 그때는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얘가 수립했으니까 상급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겠죠. 국토부가 승인하니까 협의심의에 중앙자가 붙겠지. 중앙행정위 장관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가 승인합니다. 국토부가 승인했으니까 다시 하급자 시도를 내려주면 그자가 일반을 상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 의견 청취는요, 수립자와 관계를 맺으면 돼요. 수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견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시장원수 의견을 듣는 경우 있죠? 이건 뭐다? 도지사.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때가 좀 이따 나와요.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시장군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자가 시장원수, 시도의사, 국토부가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수립자를 보자고요. 아까 말이죠. 광역계획권은 상급자가 정했고 이렇게 정의됐다면 거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 이거 수립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두 개 이상을 묶었기 때문에 계획의 초안을 잡는 게 수립 아니겠습니까? 계획 초안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수립해야죠. 그럼 두 개를 잘 아는 지역은 두 지자체의 공동 수립이 되겠지. 그래서 수립권자는 공동 수립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죠. 이건 상급자가 지정하면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은 공동 수립이다.
그래서 만약에 수립하는 지역에 같은 도라는 건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죠. 시군에 걸쳤는데 이게 같은 도라는 겁니다. 자, 이때 같은 도에 있다면 이걸 빨리 떠올려야죠. 따라서 시장원수가 공동 수립한다. 여기 딱 떠올려야 돼요. 공동 수립. 그럼 공동 수립하려면 시장원수 간에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협의가 되지 않았대요. 시장원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다면 공동 수립할 수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에 상급자가 누구야? 도의사지. 도의사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공동 수립이 안 되니까 상급자 도의사에게 조정을 신청합니다. 우리끼리 안 되니까 조정 좀 해줘요 라고 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조정 신청은 둘이 공동으로 가도 되고요. 한 명이 가도 됩니다. 공동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이때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면 얘가 맞바로 조정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원수 둘 중에 한 명 단독으로다가 조정을 신청하면 맞바로 조정 안 해줘요. 그 조정을 받은 도지사는요, 기간을 정해서 너희들끼리 협의 좀 해봐 라고 협의를 권고합니다. 이 기간 내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단독일 때는. 자, 이제 시장원수가 요청한다는 거죠. 원래는 시장원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 것을 도의사에게 요청한다. 그때는 시장원수와 도의사가 공동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요청은 단순한 요청이죠. 단순히 요청할 때는 시장원수와 도의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장원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한다. 이때 요청은 단순 요청이었다면 이건 협의를 거쳐 요청하니까 강력한 요청이죠.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도의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도의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또 광역계획권을 정했다. 이건 같은 도니까요. 누가 정했죠? 도의사가. 도의사가 정했는데 어렵사리 정했단 말이에요. 3년 될 때까지 시장원수가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 오지 않아요. 그때는 더 기다리지 않고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요청에 의하거나 협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할 때는 공동 수립이고 협의 요청할 때는 도의사가 단독 수립하죠. 이럴 때는 승인 과정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청에 의하거나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는 자기들끼리 조정이 되고 자기들끼리 뭔가 조율이 됐으니까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같은 도일 때 경우를 상정해 봤고요. 이제는 시도에 걸칠 때가 되겠죠? 수립을. 시도에 걸칠 때는 과연 어떻게 수립할까? 일단 수립이 딱 나오면 뭘 떠올려? 공동을 떠올려야지. 그러니까 시도에 걸쳤으면은 시도가 공동 수립합니다. 똑같아 아까 거랑요. 그럼 공동 수립하려면 시도의사 간에 협의가 돼야 될 텐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어떻게? 상급자 국토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공동 조정과 단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동 조정을 신청하면 맞바로 조정해주고 단독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를 권고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 그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시도가 요청합니다. 원래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자기들이 할 일을 국토부에게 요청합니다. 그때는 국토부와 시도가 공동 수립합니다. 요 케이스가요, 아까 같은 도일 때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공동으로 시작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공식이죠.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거나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입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가 직접 수립할 수 있고요. 또 광역계획을 정했대요. 시도에 걸쳤으니까 누가 정했을까? 상급자 국토부가 정했겠죠. 근데 3년 될 때까지 시도의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없다. 그때는 더 기다리지 않고 국토부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이죠. 같은 도에 있을 때와 지금 시도에 걸칠 때는 케이스가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딱 떠올려야 되는 건 공동 수립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광역은 요점이면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 있고요.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또 왕왕 잘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선 광역부터 살피면 구속성은 없죠. 방향제시니까. 기본계획도 단일적의 방향이니까 구속성이 없습니다. 둘 다 구속성이 없으니까 쟁송 제기할 수 없겠고 비구속적이고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기초조사 내용에서는요. 얘나 다 기초조사를 하는데 얘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예전에 했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쓰겠다는 얘기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다가 이걸 운영하겠다.
근데 아주 예전 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5년마다 변동사항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본 계획하면요, 요거 말고요, 두 가지가 추가돼요.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추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6인 지역이거든요. 하나의 단일 지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6인 지역, 단일 지역의 방향을 제시할 때는 토지 적성이랄지 재취약성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얘보다는 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된다. 둘 다 공청이 있다는 거죠. 공청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은 공청회에 위치한다. 자, 특성.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을 묶었잖아요. 요 묶은 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묶은 두 지역을 묶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특정계획입니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특정계획에 대해서 수립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는 거죠. 6인 지역, 단일 지역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 방향하게 되면 서울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이 기본계획을 보면 그 도시의 특성을 주기 위해서 교통, 문화, 교육, 환경 문제가 총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합계획이다. 고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다. 타당성은 5년마다 하죠. 근데 얘는 없지만 얘는 있다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얘는 있지만 이건 거리가 멀잖아요. 이건 타당성이 없다. 자, 수립자와 승인자를 비교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수립으로서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 시도가 수립할 때, 국토가 수립할 때 알아봤습니다. 시도가 수립한다면 도의사 승인을 받고요. 시도가 수립했다면 국토의 승인을 받겠죠. 국토부는 대박이니까 승인받지 않겠지.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6인만 수립합니다. 6인이 누구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만 수립합니다. 왜요? 단일 지역의 방향은 그 지자체가 수립할 수밖에 없지. 국토부는 절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인만 수립한다, 이렇게. 이때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의사 승인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특, 광, 특시, 특도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광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혜택이 많다는 거죠. 수립을 얘네들은 하면요, 협의심이 거쳐서 확정지는 거지 승인받지 않는다. 다만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의사 승인입니다.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은 장기 계획이죠. 장기니까 포괄적 계략적 수립은 맞아요. 장기 계획을 너무 구체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광역하게 되면요, 이것은 특정 계획이라고 그랬죠. 특정 부분을 위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이나 관리 계획에 명확한 지침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체적 수립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계획은 특정 계획이 아니니까 구체적 수립 사유가 없다.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요, 이 도표 하나로 처리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해당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가 되겠죠? 국토법령상 광역계획권 지정과, 지정은 상급자라고 그랬고요. 광역도시의 수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 수립은 공동수립이라고 그랬어요. 자, 틀리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쳤을 때, 그때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까? 시도에 걸쳤으니까 상급자, 국토부. 시도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수립이야 공동이지만 광역계획권 지정은 상급자, 국토부가 지정한다라고 해야죠. 1번 바로 틀리는 정답이고요. 또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3년 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정책이 없다면 더 기다리지 않고 도의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도의사가 수립한다. 또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시도가 국토부에게 요청한다. 그때는 시도와 공동 수립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광역도시를 공동 수립하는 시장군수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시장군수 간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도의사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 신청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그럼 여러분들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을 묶는 거죠. 묶을 때는 A시, B군 전체를 묶을 수도 있지만 A시 전부에다가 B군의 일부를 묶을 수 있다고요. 일부. 이때 일부를 묶을 때는 무슨 단위? 구군 읍면 단위가 통째로 들어가야 돼요. 구군 읍면이 통째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나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틀리는 것은 바로 1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국토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라 맞는 것을 찾자. 되게 이제 맞는 것을 찾자 그러면 조금 어렵다 문제를 보시고요.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로서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 시는 도시군 기본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도시군 기본계획은 6인 지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6인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수립을 안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요. 이 6인 지역 중에서 시군 지역 중에 수립 안 할 수가 있는 지역이 두 가지. 하나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 지역은 군소도시니까 수립 안 할 수 있다. 또 하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이 수립되어 있다. 전부에 대해서. 근데 광역 안에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중복성이 있으니까 기본계획 수립 안 할 수 있죠. 여기는 어디가 틀렸어요? 관할구역 일부가 아니라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광역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에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틀렸죠? 전부라고 해야 맞겠고. 두 번째,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인접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인접하는 관할구역에 6인 후가 공동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 수립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인접지를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어차피 이 지역에 수립하는 거고요. 인접지와는 미리 협의하는 겁니다. 공동 수립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협의하는 거지 공동 수립이 없다.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서로 다르다. 기본과 광역은 어떤 게 상입니까? 광역이 상이죠? 상위와 하위가 서로 다를 때는 상위가 우선하는 거죠.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라고 해야죠. 자, 네 번째, 특별시장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자, 6인이 수립을 해서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따라서 6인 중에 누구일 때?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 따라서 나머지 4인 특, 광, 특시, 특도는 승인받지 않죠. 따라서 특별시장은 4인에 들어가니까 승인받지 않습니다. 협의심이 거쳐서 확정짓는 거죠. 다섯 번째,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키는데 열람기는 3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고 열람이 되겠죠? 5번이 맞는 정답입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국토법령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비교했다. 틀리는 것. 이런 문제가 대세를 이룹니다. 광역과 기본계획을 비교하는 것이죠. 틀리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은 6인 지역에 단독 수립할 수 있나요? 수립하는 경우는 없고, 기본계획은 6인 지역, 6인이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없죠. 기본계획은 단일 지역이니까 공동 수립이 없고요. 또 광역은 공동이는 거지 단독 수립은 없습니다.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수립하지만 기본계획은 반드시 자기 관할구역에서만 수립하나요? 광역이 둘 이상에 걸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인접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가 틀렸죠? 관할구역에서만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인접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광역과 기본계획은 20년을 하도록 한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광역도 장기고요. 기본계획도 장기입니다만 법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예전에는 20년을 단위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그런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장기일 뿐 법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네 번째, 광역과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공고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다섯 번째, 광역은 5년마다 타당성, 그러니까 틀리는 거 찾는 거니까 일단 답은 2번이 나왔죠. 틀려주고요. 다섯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이 없죠. 관리와 모르니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틀리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핵심 1, 2번을 맞췄고요. 잠시 뒤에 핵심 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